3차식이래요, 이번에는. P9는 11이고요. 네. 이거 말고 얘를 어떻게 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 하나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거. x에다 얼마를 집어넣어서? 이거 하나 써먹을 수 있죠. 왜? 뭔가 무슨 값을 구하고자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 다음. 5 값을 찾아야 되네요. 5 값이 어디 있을까?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까? 지금 이 식을 인수분해해보면 p, x는 x 플러스 5 곱하기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인데요. 그 나머지는 당연히 1차식으로 쓰여질 거고요. 이건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5를 찾아야 되는 거고 이 값을 찾아야 되는 거네요. 2는 찾았네요. 그러면 뭘 찾으시면 됩니까? 마이너스 5를요. 어디에 대입하면? x에 얼마? 9를 대입하면. 그럼 p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한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죠. 이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끝. 왜요? 경험치 차이? 근데 사실 경험치 차이라고 하기에는 얘를 보고서 인수분해를 했을 때 얘랑 얘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에 대한 힌트는 위에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x에다 1, 2, 3, 4, 5, 6, 7, 8, 9 뭐 여러 가지를 넣어봤을 때 나오는 식을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다른 값은 안 나올지라도 9값이라던가 아니면 이 값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으니 그걸 통해서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이해 안 되는 사람?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풀게 되는지는 다음에 같은 문제가 나와도 풀 자신이 없죠?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은 해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수분해 습관적으로 해보시고 얘를 이용해서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바로바로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처음에 생각했을 때 이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뭘 생각하라는 거죠? 주어진 식을 정리해서 바꿔놓은 다음에 필요한 게 뭔지를 체크하고 그걸 이 위의 조건에서 찾아내는 거가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잖아요. 계속 같은 패턴으로 하고 있어요. 인수분해 한 상태로 정리한 다음에 나머지 정리하고 있죠. 35번이야? 뭐야? 이제 이거 그만할 때 되지 않았냐? 35번. 35번 나머지가 얼마예요? (30원이면) 얼만데요? 그럼 A 값 나오죠? 끝. 공식이죠? 다음. 내가 빨리 끝난다고 했죠? 자, 42번.
그냥 쓰면 되죠. 뭐로? px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로 나누었을 때의 목과 나머지 그 다음 q에 대한 나머지 라 할 때 지금 같은 얘기예요. 습관적으로 인수분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때 몫은 뭔가가 나올 건데 그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Rx가 중요하다고요? Rx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이게 Rx죠? P에다가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인가요? 여기서 쓰실 수 있죠. P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인가요? 4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죠. x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그 값이 얼마라고요? 이 값이 얼마인데요? 12, 15, 7이네요. 그럼 이제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돼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인수분해할 수 있다 라는 것만 기억하신다면 네, 풀이 방법은 동일합니다. 너무 빠른가요? 이해 안 되시나요? 괜찮죠? 다음 갈게요. 41번도 있었네요. 몫이 Q, 나머지가 마이너스 5. 아이씨, 누구야? 이거 질문하신 분 누구? 자, 식을 그대로 썼니? px는 4x 더하기 7. 너 또 계산 실수한 거 아니야? 몫이 qx, 나머지가 마이너스 5. 다음 q에 2분의 1 대입하면 4. p에 2분의 1 대입하면 얼마? 계산 실수 같은데? 얼만디? 9 곱하기 4 마이너스 5인데? 계산 실수지? 다음 45번. 이거 수업 때 하지 않았었냐? 8이랑 7로? 그치? 이거는 혹시 누가 질문하셨노? 뭐야? 12를 뭐로? 그럼 문제는 어떻게 바뀌어? x의 11제곱 더하기 x의 12제곱 더하기 x의 13제곱 더하기 x의 14제곱을 뭐로 나누었는? 뭐로 나눈겨? x-1로 나누었을 때. 즉, 이 식을 다항식이라 한다면 이 다항식에다 뭘 대입한 거야? 1 대입한 게 답이야. 그러면 얘는
x-1 곱하기 뭔가가 나올 거고 나머지가 나올 테니까 끝이죠. 그러면은 이 식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11 곱하기 어쩌구 더하기 4 나머지 4 끝. 46번? 에헤이. 에헤이. 3의 거듭제곱 중에서 28 근처에 있는 건 누구냐? 27을 미지수로 잡아야겠지. 27이라고 하는 건 뭔데? 3의 세제곱인데 얘는 3의 세제곱에 대해서 뭐로 빼야 되냐? 9 곱하기 3의 세제곱의 몇 제곱이야? 117이니까 39? 그죠? 이란 씨 3의 제곱 더하기 117 즉 3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39 즉 3의 제곱 곱하기 3의 3 곱하기 39 즉 3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의 39 이해됐어요. 즉 9의 x의 39제곱을 뭐로 나눈?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죠. 즉 x에다 얼마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답은 얼마인데?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 나오는데? 마이너스 9 나오죠? 라고 음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풀라고 했죠? 양수로 바꿔야죠. 얼마인데요? 28로 나누었으니까 28보다 9가 모자라. 나머지 얼마? 19. 진짜 나를 잡아먹을 듯한 눈빛으로 자꾸 나를 쳐다보냐. 왜? 뭐 문제 있어? 저 의식하는 제대로 못 들었어요. 어? 의식하는데. 다시 마이너스 9라는 나머지가 나왔잖아. 그러면 이거는 28 곱하기 어쩌구에서 9만큼 모자른 거잖아. 나머지는 항상 0보다 큰 수로 치잖아. 그러려면 결국엔 28에다가 하나 빼주면 28 빼기 9가 되잖아. 이게 나머지라고. 됐니? 고마워. 제가 작년에 가르쳤던 애들 중에서 1년 동안 적응 못하고 가는 애, 고등부 올라가는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상한 게 아니야. 할 때마다 맨날, 선생님 살려주세요를 외치는 애가 있었어요. 지금 와부가 있는데, 어쨌든. 자, x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 x세제곱의 개수가 1이래요. 어딘가에 써먹겠구나. 라고 할 때, 1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2 집어넣으면 4가 나오고, 3 집어넣으면 6이 나온다라는 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2배가 되고 있네요. 그럼 그 2배를 깔끔하게 나오기 위한 일반식을 적어볼 수 있을까요? 이거 응용해서 나오자면은 이게 어느 버전에서 응용이 된 거냐면 어떤 px라는 게 존재할 때 p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a를 집어넣으면 b를 집어넣으면 c를 집어넣으면 그 값이 k가 나와요 하는 식은 상수로 나오는 경우에는 px라는 식을 x에 대한 해가 a, b, c라는 식으로 변형을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A 집어넣으면 사라져서 K, B 집어넣으면 사라져서 K, C 집어넣으면 사라져서 K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만약에 이거랑 비슷한 케이스로 P에다가 A 집어넣으면 A 나오고 P에다가 B 집어넣으면 B 나오고 P에다가 C 집어넣으면 C가 나온다 하는 건 문제 어떻게 바꿀까? 뒤에 뭘 붙이면 이쁘게 A, B, C만 남을까? 플러스 X. 즉 얘가 A를 집어넣었을 때 사라지고 B를 집어넣었을 때 사라지고 C를 집어넣었을 때 사라지는 상태에서 사라진 애만 나오도록 하는 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요. A 집어넣으면 A 나오죠? B 집어넣으면 B 나오죠? C 집어넣으면 C 나오죠? 자, 비슷한 케이스인데 이번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1 집어넣으면 2 나오고 2 집어넣으면 4 나오고 4 집어넣으면 6, 아니 3 집어넣으면 6 나오고 2배가 돼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PX는 뭐란 얘기예요? X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사라지고요. 2 집어넣었을 때도 사라지고요. 3 집어넣었을 때도 사라져요. 뒤에만 정리합시다. 얼마로? 플러스 2X. 끝. 이게 다예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5 집어넣으면 끝입니다. 쉽죠? 이거 모의고사 스타일로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8번 정도. 중에서 중상 정도 난이도 될 때에 많이 나와요. 아, 8번 아니고 한 13번 정도에서 나온다. 됐죠? (60번이야) X값에 관계없이. 아니 이거 누구니? 연속조립제법이잖니. 그럼 이거 했는데 안 되는 거니? 혹시 나누기는 했니? 8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 1에 대해서 얼마로 했니? 2분의 3으로 했니? 8 4 32 마이너스 12 6 3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커져? 마이너스 30 아니죠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9 맞죠? 이거 누구라고? 얘가 D예요. 근데 이거 그대로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지금 뭐로 나눈 식이니까요. X-2분의 3으로 나눈 식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밑에다가 바꾼 다음에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럼 4 집어넣으면 2, 3, 6, 0, 0, 마이너스 10. 그럼 얘가 C가 되고 다시 얼마로 바꿔서 2, 0으로 바꾼 다음에 2분의 3을 한 번 더 해주시면 되겠죠. 2, 3, 3. 그럼 얘가 뭐가 될 거고 B가 될 거고 A는 얼마? 1이죠. 끝까지 실수하고 앉았네. 이게 안 되는 사람. 실제로 식을 바꿔보시면 이렇게 돼요. 이 식을, 요 빨간 식이 돼야지만 이게 2x-3으로 나누었을 때의 목과 나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을 다시 변형해 준 게 2x-3으로 나누었을 때 2x-10일 거고
요 식을 다시 정리했을 때 2x 빼기 3으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3이고 에다가 2x-3을 곱한 상태에서 10을 빼주면 에다가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2x-3으로 나누었을 때 29를 빼주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식이 2x-3의 세제곱은 앞에 1이 붙어 있고요. 두 개짜리는 여기 있네요. 3 곱하기 2x-3의 제곱 마이너스 10 곱하기 2x-3 마이너스 29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 있겠죠. 지금 여기서 반드시 작업이 중간중간 들어가야 되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연속조립제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조립제법에서 지켜야 될 기본은 지켜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몫이 아니니까 실질적인 실제의 몫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변형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시간이 좀 늦었네요. 이상하다. 질문만 받았는데 3시간이 훌딱. 이렇게 생긴 색깔의 아이스크림 있지 않냐? 뭐지 그게? 레인보우 샤베트? 그지? 아이스크림 추천 괜찮아요. 몰라, 난 그 베스킨라빈스가 떠올랐어, 순간. 근데 요즘 냉동실에 소금하고 추워요. 몰라, 그것도 관심 없어서. 그런가 보지. 써먹을 수 있는 지우개 하나를 더 가져와야 되나? 도저히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아, 지저분해. 꼴보기 싫어. 할 수 있다. 구질구질하다. 해냈어. 자. 지금 여러분들이 나오고 있는 센 B단계 수준은 사실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의 난이도를 그거보다 2단계에서 3단계 이상 더 올려서 연습을 하게 되실 교재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학원 교재로 따졌을 때랑 비교하면 양은 더 많아요. 얘가. 양은 비슷해요. 양은 비슷하거나 얘가 조금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난이도가 얘가 훨씬 쉬워요. 블루보다는.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어드밴스하고 부스터만 따로 뽑아서 드리도록 할 테니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좋은 경험입니다. 자,
오늘 나갈 거는 트라우마 생겼어. 제가 이 마이크를 이 선생님들한테 이 마이크 되게 좋아요 라고 홍보를 해서 옆에 선생님이랑 저쪽에 있는 딴 선생님이랑 여기 저쪽에 또 딴 선생님이랑 저기 3층이랑 막 여기저기 막 사서 쓰게 하고 있거든요. 마치. 근데 이 마이크의 문제가 뭐냐면 혼선이 일어나요. 같은 회사 마이크끼리 그냥 막 섞이는 건 아닌데요. 저 수신기에 먼저 잡히는 순서대로 마이크가 인식을 해요. 그래서 타이밍이 안 좋으면 내가 마이크를 잡았는데 저기랑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얘가 깜빡깜빡거리는 게 없거나 뭐 하거나 하면은 안 잡히게 되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더빙해 주셨죠. 갖다 버렸어요, 영상을. 그 아빠네들이 현행진도에 대해서 수업을 나갔는데 딴반 선생님, 그 여자 선생님 목소리가 완전 다른 내용으로 싹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지웠어요. 내가 왜 더빙까지. 원근쌤 목소리로 영쌤 그 카메라에 여자 목소리가 나오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그 선생님 동영상에 내 목소리가 들어갔거나 안 들어갔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무섭다. 대화로 어디만 교체하면 돼요? 영상 받아가지고. 그러게요. 그냥 지웠어요. 왜 그러셨어요? 굳이 내가 그런 수고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해야 된다고요? 편집하는 건 맞지 않아요? 그냥 지우면 되잖아요. 예전에 편집하는 거에 비해서 지금 그 정도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것도 손대기 싫어요. 네가 대신 해주든가. 오늘도 배부르냐? 아니요, 많이 먹었어요. 지난번에 여기였어요, 쌤. 이 아래로 안 내려가면서. 그 자리에서 뚝딱이지. 자, 여러분. 저번에 했던 그 말 기억나시나요? 아, 기운이 없어. 잠깐만. 아! 자, 여러분. 인수분해 볼게요, 인수분해. 내가 힘내야지. 내가 힘을 내야지. 자, 인수분해. 우리 저번에 곱셈공식 중에서 분배 법칙 얘기할 때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어떠한 다항식을 분배 해서 계산하는 얘를 뭐라 하고 이쪽으로 가는 걸 전개라고 하고 역으로 가는 걸 인수분해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분배법칙이라고 부른다. 분배법칙이라는 거는 일방통행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나오는 인수분해 공식. 사람이 너무 많아. 11명이에요. 안타깝구만. 자, 아니에요. 뭐 하지 마. 써왔냐? 또 안 썼냐? 써오라고 그랬잖아. 외운 거랑 상관없이.
외운 거랑 상관없어요. 전 분명 써오라고 숙제를 내줬어요. 쓰면서 다시 외우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페널티잖아요. 근데 왜 내가 내준 숙제를 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최대한 덜 하려고 하시는 건데요. 눈으로 보는 건 효율이 떨어집니다. 쓰고 말하고 읽고 하는 거보다 적어도 최소한 5배에서 10배의 시간이 더 들어가요. 대체 어떤 효율을 따지는 건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그 흑연 가루가 아까워서 노트 한 페이지가 아까워서 그거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눈으로 외우시는 게 아니라면 손으로 쓰세요. 뭐든지 외울 때 정리할 땐 손으로 써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눈으로 보는 습관이요? 절대 못해요. 여러분들 IQ 160 이상 인정. 멘사 회원증 가지고 오면 인정. 왜냐,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저도 150은 넘었었는데요. 근데 나도 그거 눈으로 못 외우겠던데요. 나보다 좋으시면 돼요. 그럼 내가 인정. 그게 아니고서는 여러분들 그냥 귀찮아서 안 쓰는 거죠. 시간을 3배, 4배, 5배로 비효율적으로 쓰시면서까지. 절대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 아닙니다. 공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하루는 48시간입니까? 라는 얘기를 저한테 들으신 분들은 공부 진짜 비효율적으로 하고 계신 겁니다. 정확하게 까라는 그 군대식 마인드로 제발 하라면 좀 해. 내가 뭐 니네들한테 정말 뭐 먹이려고 시키겠니? 자, 인수분해 공식은요, 그냥 쓰기 귀찮아. 별거 없으니까. 그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공식에서 차이점 딱 하나 생기죠. 사용하지 못하는 식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 말고는 다 적어본다면 공통인수 묶는 거를 곱셈 공식 1번으로 치더라고요. 솔직히 이거 곱셈 공식이라고 하긴 좀 쪽팔리긴 한데요. 일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죠. 가 a 더하기 b의 제곱 또는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라는 값이 a 마이너스 b의 제곱. 다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합차 공식은 진짜 많이 씁니다. 근데 그 많이 쓴다라고 하는 게 꼭 항상 a제곱 더하기 b제곱 식이 아니라 예를 들면 x 4제곱 마이너스 by 4제곱 이런 것도 포함이고요. 아니면은 2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의 제곱 라는 것도 제곱 빼기 제곱 형태로 풀 수 있는 식이고요. 굉장히 다양한 유형들로 써먹을 수 있는데 진짜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은 꼭 항상 늘 언제나 이거 말고는 얘네들이 안 보이나 봐요. 에이 선생님 그럴 리가 없잖아요 라고 해놓고서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면 항상 이걸로 한 2-3문제씩 틀렸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맨날 질문을 했습니다. 아 맞다 라는 멘트도 항상 합니다. 오 라는 얘기도 나한테 해서 제 승질을 막 오 하고 올려놓죠. 그냥 아주 그냥 다음 갈게요. 그 다음 x 더하기 a 곱하기 x 더하기 b가 아니죠.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x 더하기 ab x 더하기 a 곱하기 x 더하기 b였죠. 이거 공식 아직도 못 외운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기말고사를 본
고 중3이라고 한다면요. 그죠? 그래서 AC X제곱 더하기 AD BC BD 얘를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 형태로 인수분해 가능하다라고 하는 여기까지가 중등 과정이었죠. 1, 2, 3, 4, 5 다음 또 책에 있어요. 책에 있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를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으로 바꾸는 거. 두 번째 또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 B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 A 더하기 B의 세제곱 안 써요. 솔직히 쓰긴 쓰는데요. 잘 안 써요. 실제로 여러분들 해보셔서 알지만 이런 것도 인수 정리가 훨씬 빨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은근 3 곱하고 제곱하는 거에서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인수 정리가 나아요. 그럼 A 세제곱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 다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합 곱하기 이거 되게 중요하게 많이 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변형식으로 기억하는 거 외에도 얘를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로 이건 오메가에서 굉장히 많이 써먹는 식 중에 하나이기도 하니까요. 그죠? 여기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도 마찬가지로 A 마이너스 B A제곱 플러스 AB 더하기 B제곱. 글씨를 너무 크게 썼나? 왼쪽이랑 글씨 크기가 너무 비교되는데. 그 다음은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식. 실제로는 얘는 인수분해로서는 많이 쓰진 않아요. 변형식에서 가장 많이 쓰고요. 그리고 수원 수투에서도 가끔 써먹어요. 가끔. 아주 가끔. B 더하기 C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CA 그럼 마지막 남은 하나는 뭐였죠? 4제곱 이 제곱 더하기 하지만 얘도 안 쓰는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이죠. 얘는 뭐로 풀어요? 보기차식으로 풀잖아요. 실제로 이거 공식을 몇 번이나 써먹습니까? 교재 한 권에 한두 번 써먹나? 그 정도로 쓰는데 이게 과연 비중이 있는 식일까? 아니요. 근데 가끔 물어보면 곱셈 공식을 얘기해봐 라고 하면 1번부터 10번까지 쭈르륵 얘기한다? 야 그럼 인수분해 공식 뭐야 불러봐 그거 거꾸로 얘기하면 돼 라고 했을 때 꼭 낚이는 게 뭐냐면 이거 쓰는 애도 있어요. 이거 쓰는 애도 있거든요.
이게 암산이 가능합니까?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암산이 됩니까? 안 되죠? 저거 되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걸로 따져도 여러분들이 찾기 힘들걸요? 뭐, 이거 된다라고 우기는 사람이 꼭 있어요. 제가 꼭 때리기 위해서 이제 머릿속에서 즉석에서 만들긴 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잠깐만. 이건가? 아.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얘고요. 맞고요.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가 얘고요. A, B, C가 얘예요. 어떻게 찾아요? 몰라요. 어떻게 찾아요? 못 쓰는 공식입니다. 네. 선생님, 저 할 수도 있어요. 그 시간 끄느니 차라리 그 시간 동안 뭐 하는 게 나아요? 인수 정리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곱셈,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요 정도를 당연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지만, 솔직히 전 얘 안 써요. 그리고 사실 얘도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쟤도 인수정리로 해결이 가능해서요. 얘는 보기차식으로 해결이 가능하고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식은 요 정도 8개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유형의 식은 이 인수분해 단원이 넘어가면 볼 일이 없는 식이에요. 실질적으로 안 나와요. 안 써요. 못 써요. 쓸 일이 없어요. 세 개를 더해서 제곱을 할 일이 없어요. 해서 요 2개를 날린 다음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기억하셔야 될 애들입니다. 자, 그럼 인수분해하는 순서, 인수분해의 종류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반드시 항상 언제나 여기 1번 공식에 있었던 그 내용 뭐죠? 그죠? 공통인수를 찾는 거죠. 예를 들어 공통인수를 항상 공통인수가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밖으로 꺼낼 수 있는 건 모두 다 꺼내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제 흑역사를 얘기하자면 제가 애들한테 잘못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수학으로 처음 옮겨서 첫 수업에 막 이런 거 6x제곱 마이너스 12xy 얼마죠? 3 6 2 3, 3인가요? 플러스 9? 플러스 18? 아, 이거 완전 제곱식이잖아. 말고, 잠깐만. 마이너스 6이 나올 만한 게 뭐 있죠? 마이너스 6이 나올 만한 게 뭐 있죠? 9하고, 3하고, 4하고, 6하고, 8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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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하고, 3하고, 4하고,
1인가요? 그러네. 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저 얘를 애들한테 되게 항상 처음, 딱 첫 해 수학할 때 애들한테 잘못 알려줬었거든요. 이거 사실 계산하시면 뭐예요? 6으로 묶고 시작이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3y제곱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부끄럽게도 옛날에 무슨 짓을 했냐면 그냥 여기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답이 여러 개가 나오는 거야. 그럼 애들이 막 이걸 들고 처음 배우는 애들이랑 처음 가르치는 사람이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이 되니까 관장하는 거죠. 애들이 막 들고 와요. 선생님 이건 아니에요? 이거 왜 맞냐? 잠깐 기다려봐. 막 나중에 진짜 너무 미안하더라. 그 첫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네, 알고 보니 내가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거였어요. 네, 공통인수 찾기를 완벽하게 실행을 해줬다고 한다면 그럴 건덕지가 없었을 텐데, 그죠? 내가 참 잘못했었죠. 야, 이게 지우는 거냐 문대는 거냐 좀 미쳐버리겠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요? 인수분해 공식이요. 기본적인 공식 10가지, 그 1번 빼고 9가지에다가 비빌 수 있으면 그 공식에다 대입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죠. 그러면 공통인수가 아니라 혹시라도 만약에 공통 부분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통인수와 공통부분의 차이는 그거라고 했었습니다. 공통인수라고 하는 건 모든 항에 다 들어가 있는 애가 공통인수가 되는 거고, 공통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큰 덩어리들이 존재하는 애들을 공통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공통부분은 이제 치환을 하면 된다 라는 걸 먼저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가 뭐냐면 보기차식을 항상 치환을 해요. 하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하는데도 꼭 바꿔요. 때려. 너무 화가 나요. 보기차식이요. 보기차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푼다고 그랬죠? 풀이 방법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뭘 보고 확인해요? 만약에 개수만 확인했을 때 개수가 인수분해가 되면 개수가 딱 보고 얘 인수분해 될 것 같은데 개수가 인수분해가 되면 치환하지 마. 그냥 그대로 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봐봐. x 4제곱 마이너스 11x제곱 더하기 18.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이걸 굳이 치환을 해야 되냐? 꼭 반드시 치환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게 너네들 뭐 회로가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해서 이거 이렇게 안 하면 못 하는데요? 가 돼요? 아니죠. 절대 웬만하면 치환하지 마세요. 이런 간단한 경우엔 치환하지 마십시오. 그냥 덩어리째로 두는 연습을 훈련을 하세요. 그거 자체도 조금이라도 속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단 초반에는 실수를 할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그걸 적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식을 보는 시야가 넓어져요. 그죠? 그래서 그냥 얘는 x제곱을 제곱한 거구나 라는 식으로 인식을 했을 때 그냥 x제곱 마이너스 9와 x제곱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될 거죠. 그러니까 인수분해 아직 덜 끝났다, 그자? 그래서 인수분해 끝장날 때까지 해주면, 마무리하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치환하지 마. 이제 치환이라는 단어를 빼버릴게요. 처음 배우는 애들한테는 치환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걔네들은 3, 4차 방정식을 본 적이 없어. 3, 4차 다항식 자체를 본 적이 없어. 그 상태에서 인수분해 한다라는 걸 생각도 못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3학년 때 했는데
그래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치환해서 이렇게 보면 되잖아 라고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개수가 인수분해 가능한 경우에는 인수분해를 하시고 이거는 그냥 인수분해를 하면 되지만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이때는 뭐 해야 돼? 뭐 하라고요? 완전 제곱식 형태를 힌트를 받아서 제곱 빼기 제곱 형태로 바꿔야 되죠. 근데 그 제곱 빼기 제곱이라는 형태로 바꾸기 위한 기준이 되는 숫자는 누구랑 누구라? 오늘 허리.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어해? 왜 힘들어요? 뭔 책인데요, 쟤? 너 RPM 또 샀어요? 너 RPM 우리 저번에 썼던 교재예요. 아, 혹시 그 프린트 거기다가 뭐 낙서했니? 희원아, 책 좀 잠깐 덮어볼래? 너 집에 RPM 없었냐? 아, RPM을 볼 일이 있을까? 네 동생 몇 학년이니? 중 2는 가능하다. 너보다 지금 누가 빠르니? 많이 쉬셨군요. 아니 RPM? 몰라. 왜 그러냐면 당장 내년까지만 쓰고 나면 RPM 교재를 쓸 일이 없어서. 그거 프린트로 나간다고. 쟤는 프린트로 내준다고 했었어. 슬프다. 미안. 자, 어쩌다가 유형책만 2권을. 두 배로 문제 풀고 좋다. 조용히 할게. 다음, 여러분 만약에 보기차식 말고 보기차식이라고 하는 거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러니까 세제곱항과 1차항, 그러니까 홀수항이 없을 때에 바꾸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그 외에는 여기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문자가 여러 개 있는데 치환이 안 돼.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문자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고? 이거는 3학년 때 배운 방법과 동일합니다. 어떤 문자로? 차수가 가장 작은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내림차순 정리만 하면은 인생 끝나? 그 다음 뭐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도 얘기해줬잖아. 나랑 같이 수업한 사람. 이 다음에 뭐 하라고 했었는데 이 개념 공부 이 개념 뭐 각각의 항 내에서 따로따로 인수분해.
2차항 내에서, 1차항 내에서, 상수항 내에서 각각 따로따로 인수분해를 하고, 그렇게 인수분해를 했을 때에 이제 뭐가 생기거나, 공통인수가 생기거나, 아니면 뭐가 생긴다? 아까 그 곱셈 인수분해 공식. 주로 이런 형태. 난이도가 올라가면 가끔 이런 형태도 를 이용해서 정의한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그래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문자가 여러 개가 아니야. 문자는 분명 한 개로 되어 있어. 하지만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같은 걸 넣을 수가 없어. 치환할 것도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지만 복잡스럽게 되어 있는 건 뭘 한다? 인수정리 체크해야죠. 인수정리를 이용한다. 그럼 뭐인지를 확인해야? 알파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알파라는 값은 어떻게 우리가 결정해 줄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뿔마. 누가 뿔마라고 했었는데, 뿔마. 너 아니야? 뿔마. 최고창. 아직도 안 나오냐? 개수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 들 중에 하나에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시작하는 건 뭐부터? 1, 그 다음은 마이너스 1. 왜? 1하고 마이너스 1은 모든 수에 대한 약수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기억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인수가 되는 걸 확인했으면 이제 뭐 하면 돼요? 조립제법 이용해서 사수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수분해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가 진행이 될 거예요. 쉬었다가 나머지 것들 좀 보려고 하는데요. 솔직히 유제 중에서 혹은 필수 예제 중에서 내가 뭘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내가 왜 풀어줘야 될지 모르겠기도 하고. 일단 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